여수공항 적자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김포와 여수행 항공편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토부와 지역 정치권이 항공사 설득에 나섰지만 철회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목포시가 100억 원을 들여 만든 춤추는 바다 분수가 누전 때문에 한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목포시는 문제가 생긴 지점도 찾지 못한 채 임시 가동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불법 무기산을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은 불법 무기산을 김 전용 영양제로 속여 유통한 2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열대에서 생산되는 과일 패션 프루트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공항 적자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대한항공이 김포에서 여수행 항공편 감축을 통보했습니다. 하루 2번 운행하던 노선을 하루 1번으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와 지역 정치권이 대한항공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감축 계획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공항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27일부터 김포 여수행 대한항공 노선이 줄어듭니다. 하루 2번 운항하던 노선을 하루 1번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매일 운항했던 항공편이 줄어들면 적지 않은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찾는 관광객이 한 해 평균 2천만여 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쯤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간편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항공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돌면서 간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회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좀 돌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항공사 여러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청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행정협의회에서도 대한항공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평균 탑승률은 62%로 항공 원가인 85%에 못 미쳐 흑자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특별한 행정 지원 없이 감축 계획을 막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여수를 향하는 KTX 열차가 주말만 4회씩 더 늘어나지만 줄어든 교통편으로 평일 관광객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가 운도 있지 않습니까? 저가 운영에 덤핑 플러스 KTX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 전체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고객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 항공사 문제 아니고 일부의 요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수공항 간편 조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대한항공 노선 감축에 저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시가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든 춤추는 바다 분수가 누전 때문에 한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해적 케이블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목포시는 문제가 생긴 지점도 찾지 못한 채 임시 가동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 해상에 설치된 춤추는 바다 분수. 화려한 레이저쇼와 워터스크린,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목포의 대표 관광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원에 나선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에 문제가 생겨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변전실이 누전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접지선이 녹아버린 겁니다. 17일 새벽에 변전실에서 과부하로 열이 발생돼가지고 접지선이 녹아버렸어요. 바다 해적 케이블이 안 좋은 곳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바다 분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원인 조사에 나선 목포시. 육상에서 바지선까지 이어지는 해적 케이블 12가닥 가운데 2가닥이 파손돼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조사를 거쳐 파손 부위를 확인한 뒤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적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였는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었으면 선로를 재설치를 해요.
문제는 해저 케이블의 정확한 파손 부위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전선만 다시 배열해 임시 가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포시는 전선을 재배치했어도 바다 분수 가동에 필요한 전류량과 전압은 확보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장난 피상 배치내하고 중성선을 옮겼기 때문에 다 이제 다른 이제 고주파라든지 다른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문제까지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13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해마다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세워 점검에 나섰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아 고장이 예견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완도해양경찰이 불법 무기산을 김전용 영양제로 속여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완도해경은 해남군 화산면의 한 마을 회관 앞에서 김 가공업자 52살 A모 씨와 운반업자 60살 B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570통에 김 전용 영양제 스티커를 부착해 금지된 화학물질을 불법 운반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 동호안 매립지에 덤프 트럭이 빠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 55분쯤 동호안 매립지에서 토사 매립 작업을 하던 덤프 트럭이 호수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44살 김모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차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B씨와 결혼한 뒤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17억 5천만 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완도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선박 2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어선 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어장관리선 1척과 무역항 통항로에서 어업 행위를 한 어선 등 모두 2척을 단속했습니다. 수산업법을 보면 어선의 명칭과 톤수 등을 표시한 선박 표지판을 붙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패션 프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열대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 하나로 신맛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국내에서도 패션 프루트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운남면의 한 하우스 농가. 가까이 보니 하우스 안에는 초록빛 열매들이 대롱대롱 매달린 채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록빛 열매들은 다름 아닌 아열대 과일인 패션 프루트입니다. 이 열매는 9월이 되면 모두 검붉은 색으로 익어 바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패션 프루트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100가지 맛과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과일 안에는 비타민C는 물론 아연 등 다양한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 프루트의 원산지는 브라질 남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 지역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경남 지역에서 전남 무안으로 기농한 이규동 씨도 이 같은 이유로 아열대 작물인 패션 프루트 재배를 이곳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타 작물에 비교했을 때 고소득 작물이에요. 자금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권장할 만한 그런 작물이에요. 생산량이 부족해서 과일이 부족한 형상으로 이제 앞으로 좀 비전이 있다고 보는 작물이에요. 최근에는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데다 화장품이나 먹거리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돼 농가들도 고소득 작목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패션 프루트는 지난해 기준 1kg당 18,000원 선에 거래됐고 올해도 14,000원 수준입니다. 현재 무안 지역은 물론 해남과 장흥, 광양, 순천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확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유통하실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보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냉해 피해라든지 고온, 그다음에 저온에 조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배 환경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선호되는 패션 프루트. 어려운 농가들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의 20대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 인구 순이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64명이 순유출됐습니다. 특히 20대 인구 순유출은 2,171명으로 젊은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양시에서 마이너스 561명, 목포시 마이너스 389명, 무안군 마이너스 226명, 구례군 마이너스 200명 등은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2분기 전남 지역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분기 대비 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분기 전남 실업률은 3.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최근 목포에서 열린 트로트 공연에 목포시 주요 인사들이 VIP석 맨 앞자리에 앉아 특혜를 누렸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김종식 목포시장이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21일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와 감정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의례적으로 무심코 행동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쓴소리도 감사히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된 목포시의회 김은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만약 소송 중에 승소해 의원직을 회복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의회 전체 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제명되지 않는 경우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순천시가 출렁다리를 봉화산 대신 동천에 건립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놓고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를 동촌에 설치하면 국가정원과 순천역을 잇는 그린웨이와 오천지구를 연결해 국가정원 관광객을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과거 출렁다리 사업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부당한 업무 절차가 드러난 만큼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봉화산 둘레길 구간에 30억여 원을 들여 출렁다리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감사원의 업체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장흥군이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장흥군은 최근 바이오 산업단지 내 국내 최대 규모인 200메가와트급 수소연료 전지 발전 시설을 유치했습니다. 발전 시설은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어 환경 유해성과 안전에 대한 주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은 주민 의견을 받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수소 연료든지 그러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로는 수소 만든다고 하지만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김기태 도의원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천 불법 점유 등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름 휴가철마다 전남 지역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 불법 점유 영업 행위로 상인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전남 지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하는 만큼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합니다. 전남교육청은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확대된다며 전체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한 에듀택시 운영이 확대되고 사립유치원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과잉 생산된 오래산 보리 3만 9천여 톤을 특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곡종별로는 쌀보리가 22,312톤, 맥주보리 16,921톤, 겉보리 77톤 등입니다. 매입 가격은 40kg 조곡 1, 2등급 기준으로 쌀보리 27,000원, 겉보리와 맥주보리 각각 2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장으로 민간인을 선출했습니다. 도의회는 나경관 변호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윤영식 변호사와 류도환 목포대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도의회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민간인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 2개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국 20개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사업지원비 지급 공모에 전국 20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는 순천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 중인 뻥튀기, 누룽지 제조 작업장, 쌀밭의 이야기와 어르신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와 차를 판매하는 드림의 카페가 각각 포함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리조트 호텔 조성 사업의 설계를 공모합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리조트 호텔은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설계자는 11,600제곱미터 규모의 객실과 부대시설, 운영지원시설 등을 설계하게 됩니다. 참가 등록은 다음 달 20일까지며 작품 접수 마감일은 11월 8일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주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6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종합여객시설과 공연장 등 138개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전기 가스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비상구 복도계단 승강기 등 피난통로 확보 여부와 시설 안전기준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름 더위 걱정은 접으셔도 되겠습니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며 더위가 꺾이겠는데요. 폭염특보도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 27도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새벽부터 남부와 제주도에 50에서 100mm가 온 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산사태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와 함께 더위도 누그러듭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며 크게 덥지 않겠고 아침 저녁으로 초가을 내음이 갈수록 짙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 서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떨어져 처서인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내려가며 일교차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우산도 옷차림도 밝은 색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